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분 상태, 이준석 대표가 불러일으킨 이 내분 상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준석 대표를 대선 후보 경선에서 거의 손을 떼게 하는, 사실상 식물 대표로 만드는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8일 열기로 했던 토론회, 후보 토론회는 취소한다. 25일 열기로 했던 후보 토론회는 정견 발표회로 대체한다. 23일 발족하려고 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26일부터 발족한다. 그 다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그 경선 일정, 9월 15일에 8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10월에 4명으로 후보를 추리는 방안은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공개 비공개해서 2시간 가까이 열렸는데 격렬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준석을 향해서 경선의 공정성이 무너졌다, 당은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의 합당 부분도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 이준석이 불러일으킨 내분에 대해서 집중 성토를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최고위원 회의가 당대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비롯해서 거의 최고위원 회의 내내 중요한 발언을 하지 않고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당 안팎에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불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할 말이 없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26일 선관위가 발족을 하고 나면 이제 당대표가 경선에 관여하려고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고, 선관위원장을 제대로 뽑아 놓으면 당대표의 간섭을 선관위원장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것은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밀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신뢰를 잃었다, 경선 불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지만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서병수 카드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원장만은 자신의 의도대로 임명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토론회를 비롯해서 경선 일정, 큰 가닥인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임명,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토론회 부분은 취소와 발표회로 바꾸고 경선 일정은 대략 합의를 하고 그 다음 선관위원장 임명은 숙제로 남겨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최고위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소문들, 많은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와 결탁하고 있다, 서병수와 결탁하고 있다, 많은 얘기들이 떠돌았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밝힌 것이 최근에 이준석이가 원희룡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은 금방 정리가 된다, 여기서 정리가 된다는 말을 다시 확인하니까 낙마된다, 윤석열은 금방 낙마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희룡 후보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한 것이 맞느냐, 이준석이가 최근에도 이런 말을 한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하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은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며칠 전에 채널A에 방송이 됐었죠. 윤석열은 토론회 2번이면 끝장난다, 여기서 끝장난다도 낙마한다, 이제 대선 후보로서 끝난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다가 어제 이준석이가 SNS에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기자마저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근거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SNS에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원희룡 후보는 녹취록까지 확인하자고 하니까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금방 끝장난다, 토론회 2번이면 낙마한다라는 말을 원희룡에게 했고,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SNS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를 했고 그것을 유출시킨 것, 녹취록을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준석의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준석은 휴대폰 전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동 녹취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이 드러났고, 이준석은 과거에도 이 같은 녹취 기록을 까는 거, 녹취 기록을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도 들어있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고 이준석은 연속해서 거짓말장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문제되는 발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밝힌 내용 중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도 이준석이 도대체 들어도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자신에게 맡겨달라, 자기가 그렇게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 안철수에 대한 공격, 예스냐 노냐만 말해라,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저렇게 시끄러운 후보를 경선 버스에 태워서 되겠느냐, 이 따위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조금만 있으면 안철수 국민의당이 합당하자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래서 이준석에게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의 이 같은 감정 싸움에 많은 상처를 입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내려놓는다, 정권 교체의 약속은 지키겠다, 합당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독자 노선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모두 대부분 이준석의 책임이고, 윤석열과의 갈등도 모두 이준석의 책임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6일 이준석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자신이 당권을 잡아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라고 떠든 것이 그 생각, 그 자세 그대로 지금 당대표가 돼서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준석 대표의 거의 파렴치에 가까운 이 같은 생각, 이 같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이 경선관리위원장을 공정한 사람, 이준석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번 경선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을 규제하고,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준석과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경선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서 경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오늘 최고위원들이 보여준 그 각오, 그 행동대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방법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력화, 붕괴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도대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준석이 지금 정상이냐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책임,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깨버렸다는 그 책임, 그 모두가 이준석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점입니다. 고맙습니다.